네,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지난달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 원전 2호기도 엊그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지난 정부에서 터부시되어왔던 원자력 발전 사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장려하는 분위기로 급변했죠. 관련 업계도 국내외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전력 수요 기본 계획에서부터 해외 원전 수주 관련된 이야기까지 저희 오늘은 원전 관련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추가 네. 논의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네. 만일 그렇게 된다면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윤 네. 정부에서 지금 원전 10기,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가능하다 보시는지요? 뭐 원전 이야기 하도 많이 해서 네. 뭐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일단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2009년도에 우리가 4기를 수주했거든요. 그게 이제 2012년도에 1기를 준공을 했고 이제 15년도에 4, 5기를 착공해서 지금 마무리 상업 운전을 하고 있어요. 상업 운전은 이제 2년 후 내년부터 이제 4, 5기가 하는데 이번에 5기, 6기를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국형 원전이 있어요. 여기 APR 1400이라는 한국형 원전이 있는데 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좀 약간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특허 문제입니다. 이게 특허. 웨스팅하우스와 그렇죠. 특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폴란드 쪽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먼저 접촉을 해서 네. 결국에는 이 특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이제 공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많은 수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형태가 되어서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저 아랍에미리트는 별도인데 폴란드나 동유럽 쪽의 수주들은 그 문제를 좀 보면서 이 원전을 좀 관전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허 문제도 걸려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국가들이 원전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원전 수출을 또 뭐 영업사원 1호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원전 산업, 이 에너지 산업 쪽은 그 보실 때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일단 소형 모듈 원전 SMR을 먼저 봐야 되고요. 요게 들어가면 또 뭐 어떤 게 따라 들어가냐면은 초고압 직류 송전이 들어갑니다. 이게 HVDC라 그래서 요 산업도 좀 같이 보면 되고 그리고 케이블 산업과 수소터빈 같이 봐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탑3 진입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쪽의 원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읽어야 돼요. 좀 우선 미국을 보시면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원전은 포기한 건가 생각하는데 예. 사실 아닙니다. 미국이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해서 거의 30조를 투자합니다. 30조. 바이든 정부에서만.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이 재생에너지를 추진함과 동시에 원전 점유율을 낮추지를 않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탄소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하려면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도 신재생에너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이걸 좀 감안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원전을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겠지만 예. 원전을 보는 시장은 저는 제가 볼 때 새로 건설하는 원전 시장도 있지만 더 중요한 시장이 뭐냐면 요즘은 구조가 보통 우리도 이번에 다시 재가동하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재가동 시장입니다. 재가동하는 거. 예. 요 시장이요. 550조 시장입니다. 550조. 네. 저는 요 시장이 아주 괜찮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이 재가동 시장, 그러니까 원전을 다시 서스테이너블티 할 수 있는 요 기술의 가성비가 되게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이. 그래서 저는 요 시장을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추세가 탈탄소 필요하고 아리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 막 가려고 하지만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전기 소비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갈아타려고 하니까 시간적인 틈이 필요한 거예요. 그 2, 30년 필요한데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건 되게 부담스럽고 그러면 기존의 원전을 더 지속시킬 수 있는 요 기술과 시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요 시장을 조금 관찰하는 것도 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한 트렌드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잠시 국내로 다시 네. 돌아와서 네. 신규 원전 도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자, 만일 추진이 뭐 제대로 진척이 된다면 원전 산업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최대 수혜주는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국내도 결국에는 그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굉장히 선회해서 가지 않을까. 그럼 역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영순위가 될 거고. 요즘 그 이쪽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하고 신재생이 같이 뜨면서 또 관심 갖는 종목이 이 초고압 직류 송전 산업입니다. HBT 산업인데 요거는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수소 터빈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에 지금 정부 예산이 수출 산업에만 572억 달러 늘린다 그러니까 이 산업도 앞으로 성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역시 뭐 해외 수주 지금 아랍에미리트 이야기했지만 네. 그 지난해 8월 달에 이집트 3조 원 규모 수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6월 달에 루마니아의 그 삼중수 제거 설비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원전 새로운 설비도 중요하지만 재가동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걸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이 산업도 굉장히 커서 이런 쪽에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재생에만 집중한 게 아니다. 재생에너지 원전에도 같이 투트랙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상당히 좀 집중을 네. 했다면 또 이번 정부는 또 원전으로 또 네. 치중하는 전략이다 보니까 물론 뭐 그 안에서 조금은 다르긴 하겠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또 너무 좀 뭐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아리백이라는 건 또 글로벌리 맞습니다. 이 통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내지는 뭐 전망까지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네.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가야 예를 된다. 들면 우리가 용인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저기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은 반도체나 부품들은 사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리백이 되지 않은 전리 공급되지 않은 곳에서 공장을 만들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 상태로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를 스탑한다면 우리나라의 첨단 공장들은 국내에 둘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탈탄소 산업을 일종의 자기들의 보호막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아리백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거죠. 좋은 의미인데 사실은 굉장히 약삭빠르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갈 것이냐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제조 비중이 가장 높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로서는 이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엔 수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전체 사업장의 아리백 전환율이 31%밖에 안 돼요. 30%. 지금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 대응을 빨리 해야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탈출구가 별로 없어요. 탄소 배출량은 줄여야 되고 아리백은 계속 시행될 것이고 아리백이 되지 않은 제품들 생산 제품들은 사지를 않을 것이고 굉장히 저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 네.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인 클러스터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 자체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급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장에서 네. 모멘텀이 없으면 사실 섹터로 그만큼 관심이 안 되죠.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원전 그리고 신재생 관련돼서 모멘텀은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해외 수주죠. 해외 수주가 네, 있어야 그밖에 된다. 없고요. 네. 국내에서 원전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 굉장히 낮습니다. 그나마 해외 수주인데 단점은 아까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문제 때문에 이게 포텐셜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SMR이 확실히 우리 기술로 특허의 문제가 종식됐을 때는 저는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리하고
분해하고 이런 기술 쪽에 뭔가 좀 돌파구가 있다면 그런 조금 우리가 나름대로 가성비가 높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원전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